그 사람이 현대자동차를 다녀. 맞아.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가망이 없대. 그럼 누구는 네이버를 다녀. 네이버는 가망이 없대. 그래서 네이버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현대자동차에 투자하고 맞아. 현대자동차 투자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카메라 또 켜져가지고 카메라 켜지는 낯서네요. 항상 여기 오는 사람들 특 저녁 먹으러 커피 마시러 오다가 갑자기 촬영하면 납치당하고 갑자기 대본이 와. 가만히 오는데 이게 뭐지? 그 단체 형도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왔는데 지금 갑자기 촬영하고 있잖아.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같이 종이도 문서가 하나 같이 오네. 노션 페이지 잠깐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동강 채널 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2주 뒤에 우리 같이 미국 여행 또 가잖아요. 벌써 2주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 대박. 목이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참고로 코로나 아니고요.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만 막혀서 코만. 거기서 어저께도 영상을 내가 찍은 거 보는데 이 목소리 아닌데 그 오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그게 먼저 나가니까. 오케이. 그거 아주 마음에 들어. 그거 너무 재밌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단태라고 하고 내일은 투자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직업이 여러 개였고 지금도 좀 직업이 여러 개인데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는 사실 개발자 출신이고 제가 제일 오랫동안 개발한 게 카카오톡 아이폰 앱을 제가 제일 오랫동안 만들었던 앱인 만큼 제일 오래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다니던 카카오가 IPO를 하면서 갑자기 그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그 수중에 얻게 돼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 쪽을 하게 됐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회사도 차리게 됐고 투자 회사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유튜브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잘 달성해내시는 뭐 이런 약간 열정 면을 저는 조금 대화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마 동그립에서 조금 느껴질 거예요. 이제 진지하게 사실 하기 시작한 거는 2017년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2017년에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투자에만 올인했던 시점이 한 2017년? 이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투자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게 여전히 저는 7년 가까이 됐는데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저 7년 했을 때는 투자를 페인? 네, 페인이면서 동시에 한량이었거든요. 이제 재미없다 이제 막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도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조금 그게 다시 돌아온 것 같긴 해요. 또 이제 우리가 같이 교류하면서 저한테도 그 에너지가 전이가 돼서 요즘 유튜브를 폭풍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 요즘 진짜 유튜브 짱 잘해. 그 원동력을 이제 옆에서 단태 형한테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었고 창업했던 회사가 카카오에 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IPO를 하면서 어쨌든 당시 내가 회사를 팔고 받았던 게 카카오 주식이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IPO를 했을 때는 이제 엄청 떡상을 거의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경제적 자유였고 야 신난다 이렇게 놀자 했는데 그걸로 원래 사실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 처음에는 그냥 놀아야겠다 뭐 게임이나 하자 뭐 여행이나 다니자 뭐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제 돈을 그 PB나 뭐 자산 관리를 한다는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돈을 다 맡겨봤는데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슬펐던 건 뭐냐면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잘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얘네들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갖는 의미라도 알았다면 예를 들면 그래도 코스피 지수 대비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아예 그거조차 모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다 수익률이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게 더 수익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새끼들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 짱나서 시작했어.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처음에 투자 공부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처음에 그냥 이제 서점 가서 경제책 이런 거 서점에 보이는 책 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거 찾아보니까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몇 달 동안은 내가 시간이 맞는 강의는 그냥 싹 다 들었어. 싹 다. 그게 재무제표 강의도 있었고 뭐 퀀트 강의도 있었고 뭐 트레이딩 강의도 있었고 뭐 종류 가리지 않고 강의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씩 파보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서 알려주는데 이 중에서 내가 집에 가서도 좀 보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제 한두 개씩 집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추가한 스타일 얘기를 하려면 약간 빌드업이 필요해. 그래서 왜 빌드업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제 처음 투자를 사실 입문은 나도 트레이딩을 더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니까 이제 내가 투자라는 업계에 들어왔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화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코딩을 잘 못하잖아. 일반 사람들은. 근데 나는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코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래밍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황국님이 하는 퀀트 그런 쪽도 좀 봤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월별보다 데이가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데이 쪽을 이제 막 알아보고 뭐 예를 들면 그 동강이가 좋아하는 책도 뭐 매트릭 스튜디오나 뭐 시장의 마법사 이런 책들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매트릭 스튜디오 같은 것도 책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사실 이제 매트릭 스튜디오에서는 뭐 결론은 네가 뭘 할 건지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검증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책은 그거를 한국 증시가 어땠을지를 이제 쫙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계와 관련된 책 같은 건데 사실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데이터 사가지고 뭐 분봉 데이터 뭐 T까지는 사실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처음에 이제 어쨌든 뭐 주먹구구를 하다가 뭐 코스컴 데이터 사고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드를 계속 하다가 내가 느꼈던 문제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매매가 잦으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 나는. 뭐 사람마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데이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날 딱 평가를 매일매일 평가를 받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번 거랑 1,000만 원 손해 본 거랑 그 멘탈이 그러니까 하루 1,000만 원 수익 하루 1,000만 원 손해면 0인 건데 멘탈리는 그게 더 스트레스더라고. 이익이고 수익이고 빵이어야 되는데 맞아. 어쨌든 간에 그런 매매가 잦은 거에 대한 되게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업계 사람들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됐던 게 이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려면 팀이 아니면 불가능하더라고. 개인이 뭐 나는 못한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려면 사실 팀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 사서 데이터 정제해야 되는 애들이 그것만 엔지니어 한 명이 해도 사실 빡세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뭐 프라이스 볼륨 데이터만 사오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데이터들도 계속 사오면 이거를 계속 정제하고 이거를 내가 쉽게 어떤 통계 자료나 뭐 여기서 시그널을 찾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재료만 이렇게 계속 정제해야 되는 엔지니어가 한 명 필요하고 여기서 좋은 전략,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그널을 찾는다고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그널을 어떻게 해야지 뭐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최근 5일 동안 산 거를 그냥 같이 사면 괜찮은지 대형주 중에서 아니 뭐 소형주 중에서 뭐 어땠는데 뭐 관리 종목이었다가 빠져나왔어. 그럼 그런 애를 뭐 샀을 때 어떤지 그 다양한 이제 통계들을 구해보면서 이상 현상이 있는지 발견을 그것만 하는 애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집행, 그러니까 익스큐션만 하는 이제 이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하는 것도 사실은 또 만만치는 않잖아. 그럼 이제 이거 막 주문 넣었다가 뭐 시장가로 할 건지 뭐 다른 뭐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 뭐 이런 걸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막 그 설정해야 되는데 그 주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주문했던 게 언제 몇 분 뒤에 취소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다 문제 없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혼자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그러니까 혼자 해보니까 이 어느 것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주식 현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으로 또 많이들 가기도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요 앞에 두 가지가 제일 컸어. 그러니까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 매매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거는 수익이 나도 스트레스인 거야. 현타를 맞이하던 즈음에 이제 완전히 사람이 이쪽 극단을 하다 보면 완전 반대 극단을 또 찾게 되더라고. 여기서 반대 극단 이런 거 뭐냐, 난 아무것도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그런 옵션은 뭐가 있을까?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체 지수나 인덱스를 사서 모으는 거를 하면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돈 벌 수 있대. 아 그래 좋아. 근데 이걸 보니까 그냥 주가 지수만 사면 좀 후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뭐 경제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싶다라는 거를 내가 한 번만 바싹 연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싹 연구해서 나온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올레더라는 자산 배분 투자고 어느 정도 연구하다 보니까 주식, 채권, 원자재 적당히 이제 섞어서 물론 뭐 이제 비율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논쟁거리긴 한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너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돈 벌 수 있다. 든든해서 하고 있는 게 뭐 그런 거고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요것도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요건 이제 요거대로 이제 또 가고 뭐 물론 약간 이것도 뭐 볼 게 아예 없진 않은데 약간 심심한 거지. 요거는 요거대로 이렇게
이렇게 패시브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차피 트레이딩을 안 하니까 내가 패시브한 투자를 하면은 또 하나의 액티브한 투자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고민이 또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스타일에 이제 지금 변화를 주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액티브하게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워렌 버핏이 한다고 하는 가치 투자 스타일을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내가 약간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버핏 스타일의 어떤 그 종목들을 하나씩 펀더멘탈을 뭐 소위 말해 분석해서 하는 투자는 재밌어. 왜냐면 배우는 게 많이 그냥 세상을 알아가는 이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뭐 100조씩 버는데 반은 뭐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하고 반은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근데 또 투자하는 애들 중에 뭐 챗GPT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핫한 거는 뭐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뭐 어쨌든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 네이버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뭘까? 그 네이버가 하고 있는 고민이 그냥 너무 보이거든. 요즘에 IR 자료를 보면 네이버의 고민은 뭐냐면 검색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검색하던 거를 뭘로 돌릴 거냐가 네이버의 고민이야. 제일 기대주는 웹툰인 거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 페이 많이 쓰실 테니까 뭐 그런 핀테크 쪽 그러니까 페이먼트 쪽 결제 솔루션 네이버 하고 싶은 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도 하고 싶긴 한데 이제 클라우드 쪽은 엄청 적자인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모든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세상을 탐구하는 느낌? 투자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냥 테크업계 쪽은 이제 보면은 아 경영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요즘 핫한 2차 전지 이런 거는 내가 사실 잘 모르거든. 이쪽 그쪽으로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밌는 업종들을 계속 보는 거는 재밌다.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데니얼 카너만? 데니얼 카너만 인간 그 심리에 대한 책인 건데 사실은 투자가 뭐 동강이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멘탈이잖아. 그 책이 그 사람들이 갖는 심리를 되게 잘 분석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아 나도 그냥 하나의 원숭이구나 소위 말해. 그냥 나도 그냥 원 오브 댐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해줘서 정통 투자 책은 아닌데 그 책에서 줬던 가르침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그 경제랑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잘 이론화했다라고 할까? 좀 그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모임을 많이 나가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주변에 다 개발자였는데 어느 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주변에 다 투자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들 중에서도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이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니까 내가 얼만큼 이제 시간을 일단 쏟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도 직장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일과 중요하는 사람도 있고 몰래 이제 외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서 좋은 성과를 봤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할 거면 아예 진짜 전업으로 하든가 그래야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전업보다는 그냥 내가 봐서 좋은 성과를 봤던 사람들을 그냥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 남는 시간 주말이라든가 저녁 시간이라든가 정말 꾸준히 하루에 뭐 2-3시간씩 계속 투자를 공부했던 사람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하루에 뭐 몇 시간씩이라도 종목 분석하는 사람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마라톤 하듯이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은 것 같아.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적립 투자하세요. 이제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난 트레이딩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정말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게 점점 직장인들이 좀 힘든 결과를 맞이하지 않나. 도박 같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이거 내가 얼마 전에도 독서 모임 하면서 되게 강력하게 느꼈던 건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분야가 있잖아. 진짜 내가 직장인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분야는 구리대.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를 다녀. 맞아.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가망이 없대. 그럼 누구는 네이버를 다녀. 네이버는 가망이 없대. 그래서 네이버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현대자동차에 투자하고 맞아. 현대자동차 투자하는 사람은 현대자동차가 가망이 없으니까 네이버에 투자한대. 진짜 이게 똑같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이제 2차전지 다니는 사람도 이제 지인 중에 만났거든. 그래서 2차전지 쪽 투자하냐니까 2차전지는 가망이 없어서 반도체 쪽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내 생각의 경쟁 우위는 그 분야에 대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제 테크 쪽에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쪽을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알고 자동차 회사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는 뭐 엄청 많잖아 사실. 그 중에서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는 구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모든 분야가 다 구리거든. 그런 논리면. 그런 논리면 모든
모든 분야가 다 구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직장인들이 투자를 할 거면 일단은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업무에서 하고 있는 분야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종목으로 할 때는 좋지 않나? 정보 액세스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게 편리하잖아. 보면 웃기다니까. 왜냐면 자기 회사는 안 좋아 보이거든. 막 미래가 없어 보이고. 왜냐면 감정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받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나도 카카오를 조금 일찍 팔았어. 지금 가격보다도 한 절반쯤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정리한 거는. 이래서 투자 어려운 것 같아. 한번 편견을 깨고 이제 맞아. 뭐 어떤 A라는 뭐 걸그룹이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어쨌든 내가 좋지만 그 걸그룹이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 걸그룹의 인기가.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그 걸그룹의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갖고 그 걸그룹이 진짜 기획사의 밸류를 바꿔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약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 그냥 내 취향을 그냥 바로 적용시키는 거지, 투자에. 내가 보기에 이 A라는 걸그룹 좋으니까 이 기획사 떡상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근데 이제 그런 객관적인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내 취향이 너무 매니악하진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좀 낫지. 그래서 직장인들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로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찐으로 정말 은퇴했던 파이어족의 시기는 그 내가 보기에는 2015년부터 한 2017년까지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찐 파이어. 왜냐면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할 때 정확히 말하면 그 시기가 이제 찐 파이어였던 것 같고 15년, 16년 뭐 이때를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한 좋은 거는 한 6개월 좋더라.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너무 공허했던 시간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어 내 인생에서. 이게 되게 배부른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배부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맞아, 배가 좀 나왔어요. 배가 좀 나왔는데 이게 배부른 얘기죠. 배부른 얘기인데 어쨌든 뭔가 되게 공허했던 그냥 끝이 없는 터널을 그냥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왜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냥 공허했었고 근데 이제 18년부터는 이제 이게 관심이 생기고 이게 재밌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되더라고. 생산적인 뭔가를 해야 거기서 오는 어떤 재미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옛날에 직장인이었던 시절과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18년 이후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뭐 뭘 해도 다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다 선택한 거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이 아니었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선택이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고 사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파이어인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거든. 내가 해야만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나는 파이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좀 주체적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나? 에서 오는? 거기서 오는 어떤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아. 파이어의 의미가 조금 두 갈래로 좀 나눠졌네. 그러니까 진짜 생산적인 일을 안 할 때와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고 나서 하는 이 파이어족 그리고 이건 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황구경도 자기 지금 현재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 비슷한 케이스지. 근데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시기가 딱 있었는데 그때 한 중후반부터 이제 평생 필요한 돈이 내가 크진 않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소소하게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나 뭐 하지? 그러고 이제 트레이딩 안 하니까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생 공허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나도 개발을 안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도.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 그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나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막말로 워렌 버핏도 아직도 일하고 있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 워렌 버핏은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고. 레이 달리오는 뭐 은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얼마 전까지 일했었고 레이 달리오도 뭐 70대까지 거의 일했었고 뭐 요즘은 막 글 쓰고 막 인터뷰하고 그거 재밌으시 맞들이신 것 같고 그분은 그거를 보면은 내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다 파이어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카오 사람들이 내 주변이 다 카카오 사람들이니까 다 뭔가 돈을 어쨌든 진짜 많이 벌었단 말이야. 한 회사가 상장하면 거기 직원들 중에 진짜 강제 파이어가 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잖아. 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에는. 물론 잠깐 뭐 회사 했다가 쉬는 사람들은 있는데 계속 놀기만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결국에는 어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이렇게 찾아서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적으로 내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파이어의 의미가 아닐까. 경제적 자유가 갖는 의미라는 거는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크게는 없는 것 같고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가 가져다 주는 거는 주체적인 내 삶과 내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맞아.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좀 달라지지. 일단은 나는 파이어를 하고 싶으니까 투자를 해야지.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투자랑 되게 잘 어울리고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기질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성격이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파이어를 가기 위한 정답의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파이어 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야.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돼. 근데 투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지는 아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업도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지는 아니야, 사업은. 그래서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사업을 할 거면 또 이제 무슨 사업을 하냐 또 어려운 얘기긴 하지.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마치 투자하듯이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남들보다 경쟁 우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비효율적인 곳, 이 시장이 막 형성돼서 되게 경쟁이 덜한 곳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 요즘에 유튜브를 한다?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지. 왜냐면 좋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 이후로 다 지나가 버렸거든. 근데 2018년에 유튜브를 하거나 2018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했으면 되게 현명했을 거야. 그때는 시장에 경쟁이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이게 뭐 퀀트 쪽이 특히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퀀트 쪽도 보면 옛날에 트레이딩도 보면 옛날에 되게 단순한 전략도 잘 먹혔거든. 근데 이게 시장이 시간이 지나니까 효율화가 돼서 여기서 야 이게 먹을 게 많네 막 다 들어와. 그러면은 퀀트 전략들이 먹히던 게 안 먹혀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투자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할 때도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가 있고 효율적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 레드오션이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는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경쟁이 약한 곳, 경쟁이 어디가 약할지를 찾아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형이 앞으로 이제 꿈꾸는 이제 40대? 40대야. 근데 만으로 39인데. 만으로 만으로 39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39잖아. 나이가 바뀌니까. 내년에 마흔이야. 내년에 마흔이야. 내년에 마흔이야. 맞네. 눈물 나네. 어쨌든. 그러면 40대 이제 시작인데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나는 큰 목표를 그렇게 정하지는 않는 편이야. 왜냐면은 내 인생에 목표대로 되는 게 없어. 계획대로 되는 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인생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목표를 안 세워도 되겠다. 그 오히려 어떤 큰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데 집중하자. 하루하루는 좀 열심히 되는 대로 살고 인생은 근데 대충 살자. 왜냐면 어차피 내가 목표 해봤자 계획해봤자 되는 게 없고 그게 인생이더라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의 재미더라고. 나는 뭐 내가 유튜브 할 줄 알았나? 나는 컴퓨터 과학적으로 원래 나는 박사까지 해서 뭐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인생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니까 하루하루는 열심히 재밌게 사는데 그냥 뭐 인생 큰 목표를 갖고 있지는 말자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40대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단태 형이 또 와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줬는데 조만간 또 구독자분들이랑 뵐 것 같은데 또 만나요. 네,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 연남장에서도 만나고 네, 어디서든 만나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